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GB스터디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설문걸입니다. 오늘 저는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를 받았고요. 저는 이 문제를 고2, 고3 2등급 이상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 보면서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여기 보시면 Considerable work by cultural psychologists and anthropologists has shown that, 자, 문화 심리학자들 그리고 인류학자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There are indeed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ifferences in the words and concepts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for describing emotions as well as the social circumstances. 자, 해석을 해보면 정말로 크고 또 때때로는 놀라울 만한 차이점들이 있다. 어디에는 단어들과 개념들, 다양한 문화들이 감정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들과 이런 개념들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화시키면 여러 문화들에서 이제 같은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다른 단어들이나 개념들을 사용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냐면 the social circumstances, 즉 이 사회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개념이나 단어에서도 놀라울 만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as for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as for say color vision, 시각. They just say that despite the same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 즉 이 어떤 내적인 그런 처리 구조를 말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 뇌신경이나 이런 게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 그런 똑같은 기제에도 불구하고 how we interpret, categorize and name emotions varies according to culture and that we learn in a particular culture.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맥락이냐면 같은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또 분류하고 그리고 감정들을 이름 짓는 것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 해석해 보시면 그러나 the emotional states themselves are likely to be quite variant across cultures. 그러나 감정적인 상태는 문화에 따라서 아주 꽤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단 체크 포인트 주제 먼저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를 저는 문화와 감정 상태라고 잡아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그런 뇌구조와 비슷한 시각 그리고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나 어떤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나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이제 다양해질 수 있다.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전 처음에는 이게 정문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as well as 병렬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단어나 개념의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사회적인 맥락, 사회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묘사하는 이러한 단어들에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병렬 구조면은 이제 이 표현하는 그 위상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동명사면 동명사, 뭐 전치사 구면 전치사구 이런 식으로 같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더 소셜 서컨스턴스 앞에 이제 전치사 인이 빠져 있습니다. 전 이 부분을 인을 붙여서 in the social circumstance로 바꿀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어법이라기보다는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제는 같은 그런 뭐 생물학적인 기제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해석을 해보시면 감정 상태 그 자체가 문화에 따라서 이제 뭐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고민이 되었었는데, 감정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표현한 우리의 방식이 문화에 따라서 단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이 감정 자체는 이제 뭐 시각이나 뇌에서 이제 나타나는 기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을 다양한이라는 형용사 variant가 아니라 반대 의미인 invariant로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Wetlands are
not surprising, naturally very wet areas of land. 자, wetlands는 이제 뭐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습지라는 뜻입니다. 습지는 놀랍지 않게도 자연스럽게 very wet areas of land. 그러니까 즉 아주 젖은 그런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20세기 초반까지는 they were mostly considered a waste of good land. 즉 20세기 초반까지 20세기에 걸쳐서는 거기 이제 그 아주 좋은 땅의 낭비라고 이제 고려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that view was a serious mistake. 그 부분이 아주 이제 중대한 그 실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 매사추세츠의 뉴베리포트라는 곳에 이제 13.3인치의 비가 내렸는데, 자, only 10 inches fell in nearby Haverhill, but Haverhill suffered terrible flooding. 여기는 이제 근처에 있는 하버빌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10인치의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수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그리고 and destruction, 파괴가 되었고, 그런데 and Newburyport did not, 여기는 13.3인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통을 겪지 않았다. 그래서 both cities are on the Merrimack River. Why the huge difference? 두 도시 다 공공이 이제 메리막 리버라는 같은 강에 있었는데 왜 이러한 큰 차이가 있었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it was because Haverhill had covered and developed its wetlands, while Newburyport had allowed its wetlands to remain untouched. 하버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습지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제 매립을 하고 다 개발했다는 뜻이고, 뉴베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untouched, 그러니까 닿지 않은 채로 이제 뭐 개발이 안 된 채로 이제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Wetlands act giant sponges. wetlands가 마치 큰 거대한 스폰지 역할을 했다. Quickly absorbing huge amounts of water from overflowing rivers.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에서 물을 이제 쭉 흡수했다가 머금었다가 다시 내뿜어주고 그런 자연적인 스폰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allowing the water to spread safely, 안전하게 물이 퍼질 수 있도록. 자, 그 어떤 기제로 했냐면 trees, root mats, and other wetland vegetations. 나무나 이런 식물들이 slow the speed of flood water,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줄여주었고 and distribute them more slowly over the flood plain. 즉 물을 다시 분배할 때는 더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홍수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의 주제를 습지의 유용성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not surprising 이 부분이 이제 삽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습지는 자연스럽게 땅이 아주 젖어 있는 땅의 영역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에는 이 부분을 not surprising이 아니라 놀랍게도 라는 부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not surprising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는 전 이 act giant sponges라는 부분을 주목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해석을 했듯이 이제 wetland가 어떤 작용을 했는데 이제 그게 마치 거대한 스폰지처럼 뭐뭐 스폰지 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의미의 like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 3분 안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병렬 구조, 이게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 이제 좀 찾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기서 내용 파악을 해서 과연 이제 뭐뭐뿐만 아니라 어디가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어디를 나타내는 것인지 비교를 해봐서 이제 이 부사 구문에서 병렬을 나타낼 때 동등한 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in을 붙여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the social circumstances가 아니라 다음으로 2번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뭐 수능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고 또 내신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데,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 반대되는 어휘를 이제 넣는 경우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내용상 감정 그 자체는 이제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variant라는 단어를 변화가 없다는 뜻의 반대 의미인 inviolent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체크 포인트는요. 여기서 보시면 뭐 우리가 뭐 놀랍지 않게도 이러한 의미로 부사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마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surprising 형용사가 아니라
surprising이라고 부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4번 체크 포인트에서는 이제 작용하다라는 의미에서 act,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로 목적어가 올 수가 없고 이제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giant sponges 앞에 act like giant sponges라고 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제율과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고요.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를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짧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저렇게 문장이 길어지고 해석이 좀 이제 난해한 지문에서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제율은 3.5라고 잡았고요. 난이도는 4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능 내신 공통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보통 저렇게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이제 한 3개 정도 묶어가지고 ABC 유형으로 낚는다든가 아니면 서술형에도 이렇게 묶어서 낼 수 있는 경우가 목동권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출제율은 4 이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는 사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3.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올려주시겠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건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한번 이따가 다른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문제는 출제율은 2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떠올라서 2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act 다음에 like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는 저는 고등학교 내신보다는 중학교 내신 쪽에 더 어울리는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제율은 한 2.5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난이도도 평이하게 2.5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경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인트 잘 짚어주셔서 잘 들었고, 고2, 3, 2등급 이상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빨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중요한 내용 제외하고 부가적인 부분들은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제시해도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액트가 왜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지 자동사기 때문에, 물론 2등급 이상이면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나머지는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 설명이나 문법 설명들은 다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출제율이 그 3번 같은 경우는 결국엔 형용사 쓸 거야, 부사 쓸 거야를 판별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내신이나 수능에서도 다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나 출제율은 조금 더 높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도 되게 좋으시긴 하신데 좀 강조할 부분들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설몽우리 선생이 지금 자연스럽게 강의를 잘해요. 강의를 잘하고 또 맥을 잘 짚어서 그 틀릴 법한 문제들을 잘 찾아내고 있어요. 거의 그 설몽우리 선생 강평을 하면서 작은 문제 4문항 중에서 4문항을 거의 다 맞춰요. 거의 다 맞추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목소리 톤이 너무 낮으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자신이 없을까? 뭐 이렇게 약간의 어떤 그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응? 거기 목소리에다가 우리 강병환 선생님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좀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를 가미시키면은 금상첨화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김난희 선생님 목소리가 좋잖아. 그런 목소리로 좀 가미시키면 되겠고, 그래서 본인이 여유롭게 잘하는데 대신 속도감 조금 빠르고 그 다음에 목소리의 톤 좀 높이고 그러면 좋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